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원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저희 저번에 치약 영상에서 치약의 성분과 어떤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치약 성분을 다 꼼꼼히 따져보면서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구강 점막에 흡수되는지,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유해하지는 않은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직접 받아본 게 아니라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없거나 적으면서 트렌드에 걸맞게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치약과 칫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대충 살지, 이런 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런 거 삼켜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조금 무심하게 살았었는데 확실히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건 괜찮아도 아이가 쓰는 제품이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돼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대, 또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칫솔들 있잖아요. 그런 칫솔들은 플라스틱과 고무,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칫솔들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데 평생 사용하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쓰는 개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플라스틱 칫솔이 썩어서 없어지는 데까지 보통 한 400년, 한 개에 4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약간 갑자기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치약도 역시 치약 용기가 문제인데 치약 튜브 대부분이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 소재예요. 치약 뒤에 보면 재활용이 된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힘들고 안쪽에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서 내놓을 수도 없어서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자, 오늘은 그럼 오늘 주제인 제로 웨이스트 치약과 칫솔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사실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이번 영상을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칫솔을 먼저 뜯을 게 아니에요. 치약을 먼저 뜯어서 치약에서 입안에 거품이 어느 정도 나면 그때 스크러빙, 칫솔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볼게요. 이게 치약이 굳은 거를 입안에 넣고 씹는 느낌이고요. 거품 나나요? 거품이 안 나는데 그냥 칫솔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씹을 게 없어요. 치아 사이사이 치아 홈에 이미 다 고체 치약이 들어갔어요. 아요? 한국어 와볼게요. 양치를 2번 했더니 아주 엄청 상쾌하네. 자,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칫솔은 느낌이 조금 특이하네요. 나무 결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40년 동안 계속 완전히 매끈한 플라스틱 칫솔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구강 감각이 그 나무결이 있는 칫솔이 들어가니까 조금 특이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칫솔모 원래는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브랜드별로 칫솔모가 아무래도 다를 거예요. 강도나 소재가 다를 거기 때문에 칫솔모에 대한 느낌은 제가 별도로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했던 건 괜찮았어요. 이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바디는 대나무지만 칫솔모도 플라스틱 나일론이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칫솔도 썩는데 한 40년은 걸린다고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칫솔이 400년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치약은 치약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하나를 넣고 씹고 거품이 나면 그때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번거롭기는 하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번거로움보다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품이 잘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거 칫솔질을 시작해야 하는지 약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제일 안 좋았던 느낌은 뭐였냐면 치아 피셔라고 하는 치아들 보면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끼어요.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칫솔질의 목표가 있어요. 이 고체 치아 붙은 걸 떼내야겠다. 그걸 제거하려고 막 스크러빙을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적응하기 나름이고 또 사용감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치약은 아무래도 성분이 핵심이죠. 치약 성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제로 웨이스트 치약이라고 해서 성분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치약 성분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불소랑 연마제는 확실히 꼭 필요한 성분이고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학 성분인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시다면 치약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최소한 6, 7회 이상 물로 꼭 헹궈 주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었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치약들도 역시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안정적인 성분인 불소와 연마제 성분은 웬만하면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연마제 성분은 이산화규소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연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제품 설명에서 어떤 연마제인 이 이산화규소를 치석 제거 성분이라고 특별히 광고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건 특별한 성분은 아니고 어떤 뭐 저렴한 치약이든 비싼 치약이든 다 들어있는 연마제 성분이고 치석은 사실 스케일링으로만 제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마제는 치석의 기원인 치태를 잘 제거해주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칫솔의 힘만으로는 힘들 때, 지렛대 역할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세요. 제로 웨이스트 치약들의 성분상 가장 큰 특징은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로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구강 점막에 흡수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방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화학 방부제나 인공 색소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착한 성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품이 상당히 나는 편이라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이도 천연 계면활성제만으로도 세정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치약 성분만 놓고 보자면 불소, 연마제에 꼭 필요한 성분 다 들어가 있고 거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치약을 충분히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혹 불소마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치약들이 있어요. 아마도 불소가 고농도로 섭취하면은 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듣고 제조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ppm 정도의 불소는 우리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소와 연마제는 치약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불소와 연마제는 확실히 좀 포함되어 있는 제로웨이스트 치약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사용감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아무래도 고체 형태로 만들게 된 이유가 튜브 형태의 용기를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 씹고 나서 양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약간은 불편한 점이고 고체 치약들이 치아에 끼는 그 느낌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튜브 타입의 용기가 아니라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겠죠? 성분이나 기능만 놓고 보면 기존 치약에는 전혀 뒤지지 않으니까 제로웨이스트 치약, 칫솔 모두 마음 편히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안녕!